Well, well, well. Well, well, well. 네, 내 집처럼 편하고 즐겁게 영화를 보는 이곳은 무비스타 소셜클럽 홈 무비쇼입니다. 저는 MC 조우종이고요. 저와 함께하는 가족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은하 기자님, 천재 이승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지금 벌써 3월이에요. 벌써 3월. 3월 첫 주. 네. 와, 3월 첫 이렇게 주가 시간이? 이번 주에 이제 아카데미 주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는 거의 극장가에서도 아카데미에 노민이 된 그런 작품들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그 특별전 같은 것들이 많이 열리기도 하고 사실 2월 달에 열렸었던 영국 아카데미에서 우리가 탔죠? 우리가 탔죠. 우리가 탔어요. 네. 외국어 영화상의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아가씨. 뭐 처음으로 거의 한국 영화로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상을 그러니까 영국 아카데미상을 예, 수상을 예. 하게 됐었죠. 영화계도 이렇게 풍성해지는 주인데 그래서 오늘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과연 오늘 어떤 영화가 오늘 출시가 됐을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무비 패밀리. 자, 무비 패밀리 오늘 함께할 영화는 무엇인지 공개합니다. 3 years we spent behind walls trying to break out. Now we're trying to break back in. I'm tired of running. The world is dying. We're running out of time. How many more people do they have to round up, torture, kill? When the hell does it stop? You're the answer we've been looking for. 네, 인류의 운명이 걸린 러너들의 마지막 생존 게임이죠. 영화 메이즈 러너 데스큐어입니다. 자, 한번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홈 메뉴 안에 있는 영화 시리즈로 들어가셔서 극장 동시 상영 들어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기본 프로필 좀 짚어볼까요? 메이즈 러너 12세, 생각보다 기네요. 143. 143분. 긴 여정이 펼쳐져요.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보통 이런 시리즈들물에는 감독이 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웨스볼이라는 감독이 1, 2, 네. 3편 전체를 다 관장하면서 연출했기 때문에 영화를 전편을 보셨던 분들, 그 전전편을 보셨던 분들은 또 네. 이어지는 느낌 같은 것들을 더 받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연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우들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죠. 하면서 시리즈를 거치면서 좀 더 나이가 나이가 다 들었죠. 들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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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12세라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10대, 20대 초반분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얘기죠. 1020 세대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있습니다. 영화, 예,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정보, 올레 TV 모바일 어느 쪽에서 구매하시든 이어보기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새학기 시즌이니까 아마 주변에 이런 장르 좋아하는 청소년, 뭐 대학생 있으시면 이거 스트레스 풀라고 선물하기 할 수 있고, 그리고 청소년 대학생은 조르기 할 수 선물하기 친구들, 조르기 그렇죠. 메뉴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이거 혜택 누리시고. 자, 그럼 승국님의 줄거리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They lied to us. We never escaped. 바이러스에 면역이 있는 러너들을 이용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조직 위키드가 우리의 민호를 납치해간 전편 메이즈 러너 스코치 트라이얼의 그 이후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This is about Mino. Now he needs us. 위키드는 면역자인 민호를 자신들의 본부가 있는 최후의 도시로 데려가고, 이를 알게 된 토마스와 친구들은 민호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마지막 생존 게임을 벌이는데요. Spent 3 years trapped behind walls trying to break out, and now we want to break back in. 과연 토마스와 친구들은 민호와 인류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스테리한 조직 위키드의 엄청난 계획과 실체는 무엇일까요? How many kids do they have to round up, torture, kill? When the hell does it stop? It stops when we find a cure. 이 모든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메이즈 러너 데스큐어 바로 보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 보고 싶은 분들은 저희와 함께 영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감상해 볼까요? 또 다짜고짜 달려가. 네, 말도 없이 일단 달려요. 누군가를 구하러 가는 길이죠. 아, 그렇죠. 2편 마지막에서 이어지는 그거. 그렇죠. 우리 2편 마지막에 우리의 민호가 민호가 네, 잡혀갔죠. 네. 그래서 이제 민호를 구출하기 위한 아하. 이들이 지금 구해야 하는 것은 민호이기도 하고 네. 동시에 이 기차 속에 있는 아이들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네.
일단 시작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 흘러갑니다. Tried to, anyway. You're lucky you found us at all. They had us on the move a lot. Feel like something big was happening. Okay, wait, what about Minho? Why wasn't he on the train? Sorry, Thomas. He was. We're searching the area, but they're probably long gone by now. Oh, no, they're not going anywhere. He didn't get what he really wanted. There, that's it. That's where they're taking Minho. The last city. That's what Wicked called it. If that city is still standing, that's the last place you want to go, you know. That's the lion's den. It's nothing we haven't done before. 네, 여기서 잠깐만. 네, 미로도 거치고 스코치 트라이얼, 사막도 거치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도시로 돌아온 이 메이즈 러너들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메이즈 러너를 또 뭐 처음 접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테니까. 예, 그러면 일단 메이즈 러너 시리즈 영화 속에서는 이렇게 미로 페어 정말 가시밭길을 달려왔지만 사실 시리즈 자체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완전 꽃길 예, 걸어왔는데 그렇게 된 어떤 그 이유 어떤 데서 찾을 수 있을까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이기용 배우가 등장을 하고 한국의 주인공, 한국인이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영화에 굉장히 메인 캐릭터로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외국 영화고 뭐 미국 영화고 헐리우드 영화긴 하지만 굉장히 한국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전 세계 박스 오피스 안에서도 메이즈 러너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성공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 영화는 실질적으로 영화 자체가 가지는 판타지적인 그런 기운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도 굉장히 이입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미로 같은 곳에 갔죠. 메이즈라는 것이 미로라는 뜻이잖아요. 이 학교 생활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 같은 걸 받게 돼요. 경쟁을 하고 그리고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는데 뭔가 자기를 괴롭히는 괴물들이 계속 나타나는 영화 1편에서 보면 리버라는 그런 괴물들이 나타나죠. 네. 그리고 이후에 2편으로 갔을 때는 드디어 미로를 탈출했다라고 생각하고 짠 왔는데 거기에는 더 큰 미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도 또 실험이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로에 있는 사람들만 그냥 전 세계에 있는 그냥 하나의 미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 옆 학교도 있고 옆 학교도 있고 남녀 공학도 있고 여자들만 있는 여고도 있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서 이 플레어 바이러스라는 그러니까 그 인류를 좀비로 만들어내는 그런 바이러스를 또 퇴치하고 뭐 이런 과정들 같은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실제로 보면 이 영화의 공간 자체는 아주 작지만 또 큰 그 미로에서 조금 더 넓은 사막으로 그리고 이 3편에 이르러서는 어떤 한 도시로 조금씩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영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고민들 같은 것들은 점점점 깊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생존이 목적이었죠. 나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생각했죠. 저 학교 다닐 때. 그러다가 나 혼자의 생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편으로 또 이어지고 3편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을 혹은 아니면 더 큰 공동체를 평화롭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또 희생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펼쳐져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그냥 아이들을 위한 판타지물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은유를 담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Well, we started this together. May as well end it that way too. Okay. Let's go get him back. 근데 이 얘기를 보다 보면 영화 속에서 결국은 아이들의 이 정수를 뽑아먹고 말하자면 이 아이들의 힘과 어쩌면 희망들 같은 것들을 실험실로 가두고 나서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이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영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들의 어떤 그 기운에서 가장 큰 다른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뭐냐면 이 영화 속에서 토마스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실제로 미로에 갇혔을 때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미로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아이고, 방법들을 그렇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하지만 토마스가 등장하자마자 자기는 이 미로를 빠져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 2편의 이 메이즈 러너를 소개할 때 저희 무스쇼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네. 굉장한 안전한 절망 대신 불안한 희망을 찾아가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고 맞아요. 그 불안한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갔을 때만 진짜 희망을 만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예, 해서 이 3편은 그 희망의 최종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또 길들여지지 않는 이 세대들의 어떤 특징을 또 대변해 주는 그렇죠. 나이가 든다는 건 뭐겠어요. 관성적으로 살아간다는 부분. 편한 거. 네. 좋고, 그리고 편한 게 좋고 뭔가 바뀌는 게 싫고 예. 이미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좋은 게 많기 좋은 때문에 뺏기는 게 싫고 이런 게 이제 기성세대들이라서면 예. 그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편안함과 간성 같은 것들이 이 영화 속에서는 바이러스 같은 걸로 저는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을 인간을 좀 먹고 결국 좀비 상태로 만들잖아요. 아하. 그럼 참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예.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고 싶을 때 이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험심 예. 혹은 아니면 세상을 바꾸겠다는 마음 그런 그렇죠. 것들 친구에 대한 어떤 생각들 같은 것들을 이입시키면서 결국 좀비 상태가 되지 않겠다라는 네. 선언을 만드는 영화가 바로 메이즈 러너 시리즈 전체를 관통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아직 전편을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올레 TV를 통해서 1편부터 정주행하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1, 2편을 다 보셨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사실 1, 2편은 저희가 재밌게 봤으니까 네. 과연 이 데스큐어가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인데 좀 약간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국님이 생각할 때 재밌습니까? 영화가 뭐 이렇게 재밌다 재미없다는 약간 너무 개인 취향이잖아요. 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 영화에는 확실한 관람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그 관람 포인트는 흥미롭다라고 어떤 표현을 거죠? 하고 싶은데 네. 이 안에 배우들이 정말 잘 어울리는 배우들을 캐스팅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메이즈 러너라는 이름에 너무 잘 어울리게 잘 뛰고 액션들을 하나같이 잘 소화해요. 살리는 거 보는 재미가 있죠. 있어요. 정말 그때 네. 되게 몰입하게 돼요. 확확 에너지가 느껴지니까. 표정 연기도 너무 간절하게 뛰고 네, 그러니까. 속도감이 엄청나죠.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이 아이들이 뛰는 것들도 그렇고 예. 이 그냥 그 생명력 같은 것들이 주는 그냥 흐뭇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장르 자체를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흐뭇해지는 이런 장르를 영 어덜트.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 어덜트. 입장은 그런 그런 장르를. 거고 실제로 이제 10대에서 뭐 20대 초반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이 장르를 영 어덜트 장르라고 해서 예. 그래서 YA 장르라고 이제 뭐 문학에서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장르고 이제 그런 문학 원작들을 그러니까 소설 원작들을 영화화한 작품들이 뭐 헝거 게임이라든지 네, 다이버전트 이 메이즈 러너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위험에 처한 상황 그것은 사실은 기성세대를 만들어 놓은 어떤 위험들 안에서 아주 젊고 그리고 용감한 누군가가 앞서 나가서 이 네.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런 그렇죠. 느낌.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바꿔나가는 세상을 3부작으로 만든 이런 작품들이 꽤 많이 비슷한 게- 유행이었었죠. 네, 한참 나올 때가 있었어요.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도 2014년에 처음 등장을 했고 2015년에 2편이 개봉이 됐었고 원래라면 그 다음 해에 3편이 개봉이 됐어야 됐었는데 이 영화의 이제 주인공 토마스를 맡은 배우가 네. 실제로 그 촬영을 하면서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모든 스태프들이 기다렸어요. 우리 토마스가 다시 영화 현장으로 복귀할 때까지 이 모든 촬영을 멈춘다. 네. 부상이 꽤 컸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거의 그래서 네. 좀 시간이. 그래서 이제 2018년에 네. 이제 3편을 드디어 만나게 된 거죠. 네. 두 번째로 저는 이거 재밌게 봤던 거는 또 이거는 원작에도 분명히 이어지는 거겠지만 기존의 클리셰라고 부르는 네. 뻔하게 되는 전개, 뻔한 연출을 안 하려고 네. 소설도 그렇게 쓰였겠지만 네. 이 편의 제일 큰 팬들의 네. 열받은 포인트가 그거였거든요. 뭐야? 여자 주인공인 줄 알았던 애가 모두를 배신해. 배신한 거. 큰 스포일러인데 네. 누가 봐도 남자 주인공과 평생 아름답게 살 것 같은 애가 네. 민호가 납치되는데 제일 큰 1등 공신이 여자 주인공이에요. 모두를 배신하고 미키들을 반란군에 데리고 오죠. 네. 3편에도 이 주인공은 그대로 나올 텐데 네. 이 아이 배신합니까? 그거가 관람 포인트. 과연 원작과 똑같이 갈 것인지 네. 아니면 원작 안 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 이 여자 주인공은 갱생할 것인지 네. 끝까지 자기 신념을 갖고 아이들을 배신한 채로 살 건지 안전하는데. 그건 또 영화 보면 트리샤의 사람이 또 안전하고. 사정이 있어요.
트리샤 너무 예쁜데 본인도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아, 이유가 있어서. 자, 그럼 저희가 이쯤에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민호, 네. 민호, 이기용 배우의 영화들을 추천해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즈 러너 시리즈 있고요. 그리고 특별 시민 모두 올레 TV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특별 시민은 프라임 무비팩으로도 즐기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만나보세요. 일일이 검색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뭐든지 다 들어주는 올레 TV의 집사 지니 찬스 사용하시면 됩니다. 방법 알아보고 올게요. 지니야. 네, 이기홍 영화 찾아줘. 이기홍 영화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 볼게요. 지니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참고해서 즐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영화 감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do you think he's in there? Guess we'll find out. You know, she's gonna be there too. You're going to save her. And you can save so many others. Do you regret it? What she did to us? Back up. Tell him to back off. Tell him to back off. Hey, Thomas, come on. 이쯤에서 멈추고 아, 여기서 이제부터 인류를 구하러 가야 되는 우리 캐릭터들을 연기한 배우 얘기들 좀 하면 어떨까요? 배우 얘기 좋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메이즈 러너를 사실 떡잎 생산소라고 합니다.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이젠 숲이죠 거의. 그렇죠. 예. 숲을 만들어냈죠. 숲을 만들어냈죠. 이제 앞으로 근데도 또 아직도 라이징 스타들이 계속해서 또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배우들 얘기를 해보. 배우들 얘기를 하자니까 이 무스쇼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은 게 친구죠. 여기 지금 딜런 오브라이언하고 이기용 배우는 사실 백은하 기자님이 인터뷰를 했고요. 네. 메이즈 러너하고 스코치 트라이얼스 팬들한테 진짜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Thank you. 자주자주 봬요. 예. 네. But I'll just, I plan on keep running and just figuring it out. 딜런 오브라이언 잘 보고서 잘 듣고서 갑니다. 근데 직접 이제 앞에서 인터뷰 대화도 나누고 한 그쵸. 사실 딜런 오브라이언 그 이기용 배우하고 네, 이기용 배우, 예. 딜런 오브라이언 이제 2편 했을 때는 이기용 배우랑 인터뷰를 저희가 네. 무스쇼가 함께 했고 그쵸. 그리고 이번엔 딜런 오브라이언과 함께 했는데 네. 확실히 저희와 인터뷰를 하고 나면 영화가 흥행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오중수표. 근데 이기용 배우 보면서 정말 이렇게 그 영화 속에서 민호가 튀어나온 것처럼 너무너무 건강한 예. 정신의 배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영화 속에서도 민호 같은 경우는 보통의 그런 헐리우드 영화 속에서 아주 스테레오타입화된 그런 아시안들. 보통은 이제 너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 너드는 잘하는. 요가 아닙니까? 아니 좋은 거죠. 좀 멍청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매니아, 굉장히 매니아, 매니악한, 심한 매니아. 네. 그런 그 너드미가 있어요 요즘에 예. 심지어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고 요런 그러나 조금 병약한 느낌의 그런 아시안들을 이미지. 많이 출연을 괴롭히기 하는데 좋은 친구들로 많이. 네, 근데 이 영화 속에서 보시면 러너들 중에서도 최고. 그쵸. 그리고 뭐 육체적으로나 혹은 아니면 모든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빠르고 그다음에 리더가 되는 사람이 민호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아시아계 미국인들, 아시아계 배우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 같은 걸 깨는 방식의 캐스팅이기도 했었고 그런 방식의 연기를 해냈던 게 바로 이 영화 속의 이기용 배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예. What the hell are you doing? 근데 메이즈 러너에 대한 어떤 한국의 관객들의 사랑을 증명하듯이 네. 1편에서는 그냥 개봉을 했고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을 하고 2편부터는 배우들이 방한을 하면서 네. 3편에서 완전체가 방한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해외 스타라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한국 스타 같은 느낌을 네. 좀 받게 됐던 것 같아요. 친한, 네. 네. 딜런 오브라이언 같은 경우에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맞아요. 하셨잖아요. 딜런 오브라이언도 그렇고 이기용 배우도 그렇고 실제로 본인들이 자기만의 유튜브 채널을 먼저 만들어서 그것에 굉장히 사랑을 받으면서 그 유튜브 채널을 본 캐스팅 디렉터가 좋은 이미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캐스팅이 또 이어지기도 하고 했었던 그런 배우들이라서 실제로 자기가 자기 밭을 갈아서 여기까지 경작을 해서 온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미 굉장히 뭔가가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는 그런 배우라는 생각을 이번에 또 그 보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더 친숙함도 느끼겠죠. 또래 세대 친구들도 같이 인터넷 이렇게 많이
같이 보는 친구들도 네, 네. 저렇게 영상하도 내가 영화 넣어서 스타가 됐네? 네. 하니까 약간 더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친구 같으니까 있고 생스터도 네. 네. 약간 다른 결이긴 합니다만 러브 액츄얼리 나왔던 그 친구잖아요. 그럼요. 이만할 때부터 네. 그쵸. 친숙 안 할 수가 없는 한국에서 워낙 또 인기 많았던 영화니까. 맞아요. 저희만 사실 토마스 생스터를 인터뷰할 때 계속해서 러브 액츄얼리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이제 생스터 인터뷰를 해외 인터뷰들을 보면 네. 다 아직도 러브 액츄얼리 얘기만 해요. 이 네, 친구를 예, 보고. 예. 근데 이미 이제 이 시리즈를 거친 이후에는 더 이상 러브 액츄얼리는 그냥 아름다웠던 과거에서 머물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우리 트리사 얘기를 안 할 네. 수가 없어요. 예, 카야, 카야 트리사. 스코델라리오.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서 또 여기 나와서 되게 잘 되셨잖아요. 더 지금은 뭐 캐리비안의 해적 이런 데 나오시죠. 캐리비안이야? 캐리비안의 해적. 거기 여주인공으로 네. 당당히. 이번에 나오셨죠. 그러니까 예 많이 성장한 배우죠. 그렇죠. 이 영화 5년 가까이 시리즈를 이어가면서 배우들이 영화와 함께 스토리 안에서도 성장을 했지만 실제로 배우의 커리어들 안에서 성장을 많이 한 그런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는 이제 뭐 좀 이제 연배 있는 배우들이 내한을 해서 뭐 탐 크루즈나 뭐 리암 니슨 이런 분들 리암 니슨 정말 연배 예. 있으시다. 그런 분들 흥행한 영화들이 뭐 꽤 그쵸, 있었으니까 막 보다가 이렇게 젊은 주인공들이 와서 네. 인터뷰도 하고 우리랑 맞아요. 비슷한 느낌을 공유하니까 거기에 또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크게 반응하시죠. 그러니까 100만 팬 양성해서 가시잖아요. 그랬죠. 한 번 오실 때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미드 왕좌의 게임으로 유명한 배우들이 또 나오는데 에이단 길렌이 나오고 나탈리 엠마뉴엘이 나오고 나오세요. 예. 이렇게 배우 이름만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또 에이단 극중 길렌 이름이 계시잖아요. 얼굴 보면 아는 얼굴 바로 아시죠. 그런 목소리만 들어도. 네. See, that's what I like about you, Teresa. No matter how bleak things get, you just, well, you never give up. 이런 배우들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네.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무비스타 소셜클럽 홈미쇼 영화 감상과 함께 재미 정보 드리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스포에 유의하면서 결정적인 한방 안내 들어갈 차례입니다. 사운드 오프 엔딩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자, 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엔딩 장면 감상해 보겠습니다. 오직 저희 세 사람의 표정과 육성만 나가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지나치게 촉이 좋으신 분들은 잠깐 채널 돌리시거나 아니면 바로 보기를 누르셔서 그냥 지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 영화 결말 부분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표시가 예, 불타오릅니다. 마지막 편에 어울리는 그림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앞서도 어떠한 희생들이 또 필요하게 되는 그런 얼굴이 점점 변해가네요. 예. 사실 이렇게. 이 전까지는 이 아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3편에 갑자기 좀 등장한 모습이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예. 영웅들 혹은 아니면 아이들은 또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으로. 굉장히 슬픈 결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면으로 보면. 네. 여기서 갑자기 울려 근데 또, 퍼지는 예. 목소리. 마지막에 또 하나의 갈등을 계속 던져주고 선택하게 하는 부분이 예. 어쩌면 누구가 이렇게 나쁘다, 착하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네. 어떤 선택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선택들이 있죠. 트리샤의 선택도 있고 여기서 뉴트의 선택도 있고 토마스의 선택도 있고 네. 기용의 선택도 있고 그 선택들을 또 지켜보는 것이 이 영화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게 지켜봐야 되는데 이걸 또 건드리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쵸. 예, 아이들의 선택을 좀 가만히 못 냅두는. 자, 근데 마지막엔 또 너무나도 애절한 결말이 예. 이 영화 거의 끝까지 이렇게 보시면 나오는 그 결말의 공간은 네. 꼭 쇼생크 탈출의 마지막 장면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로요? 팀 로빈스? 네, 네. 그들이 마지막에 갔었던 그 파라다이스 같은 그 공간. 그 공간? 네. 네. 조금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아까 제가 조금 절망적이거나 좀 슬픈 느낌이 받았다고 하지만 그 슬픔보다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궁금함들이 생기는 그런 결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결말을 맺게 되다니. 예. 자, 궁금하신 분들은 올레 TV를 통해서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이 영화 이런 분 이럴 때 추천드린다. 저희는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해 볼까요? 딜런 오브라이언, 이기홍, 토마스 브로디 생스터 이분들 다시 모으려면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이 시리즈이기 때문에 어릴 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리즈 이 조합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자기만의 미로 앞에 서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아마 이제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보신다면 어쩌면 이 미로를 빠져나갈 힘을 얻게 되실 만한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인생의 기로에 서서 장년층들도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선택을 잘하고 결정을 잘 내리던 사람이었는데 다시 한번 일깨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재미 포인트, 추천 포인트 참고하셔서 즐거운 홈무비 타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뭐든지 다 알려주는 많이 아는 형 그리고 저 조우종의 이 영화 조우종 만나보실 차례인데요. 먼저 많이 아는 형부터 감상하시죠. 올레 TV